네, 이번 강의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Solving Problems 두 번째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샘플 스페이스,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의 관계, 그리고 조건부 평균과 분산,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직관적으로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구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한 번쯤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약간 독특한 유형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뭐 가정용 전압이 VT라고 되어 있는데 220 곱하기 사인 120 파이T 60Hz 주파수로 넘어오는 우리 일반적인 이제 교류 신호에 해당하는데요. 자, 어떤 임의의 순간 T에서 전압의 크기가 V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이 V라는 전압의 크기, 특정한 어떤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시간 T에 대해서 V의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를 구하시오. 두 번째는 아래 표와 같이 이제 이 VT라는 값이 110보다 클 때는 이제 확률 변수를 1로 가정하고 정의하고 마이너스 1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전압이 그러면 확률 변수를 마이너스 1로 가정하고 그 다음 else 기타일 때는 0이라는 식으로 확률 변수를 정의하자. 이것이 이 전체적인 문제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럴 때 확률 변수의 이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 첫 번째는 표본 공간이란 랜덤하게 발생하는 현상의 전체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란 그 표본 공간에 대한 특정한 랜덤한 값들을 우리가 또는 랜덤한 현상을 특정한 어떤 실수의 값으로 대응시켜서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지금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고 그 랜덤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 120V에 해당, 220V에 해당하는 요 전압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값을 우리가 그대로 문제에다가 한번 해답을 구해보죠. 먼저 V의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 이건 방금도 설명했지만 랜덤하게 나오는 값들의 범위를 집합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됩니다.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V라고 한다면 이 V는 어쨌든 사인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20이라는 값을 계속 진동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20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집합의 형태로 표시해 주면 샘플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고 정의한 거다. 반드시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현재 샘플 스페이스는 엄밀하게 랜덤한 현상의 값인 거지 아직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정의한 건 아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라고 세 가지로 정의했고 이와 같이 왼쪽과 같은 조건을 부여했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어떤 시간 t라는 요 축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형태, 즉 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플러스 마이너스 미니멈 맥시멈에 해당하는 위치들이 220이 될 거고 110은 딱 그 중간인데요. 삼각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요 110이 되는 위치의 각도들 이런 위치들을 쭉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요 t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어쨌든 아까 120 파이 t를 순환할 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의 위치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축으로는 좀 더 훨씬 짧겠지만 이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는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6분의 파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는 그 각도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같이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는 11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 구간이죠.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1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일단은 계속 반복될 테니 전체 2파이를 기준으로 요 구간, 요 첫 번째 구간은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구간이니까 3분의 2파이네요.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확률값을 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때는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될 테니까요. 거기에 대응하는 요 x값, 요 x값 이제는 정확한 t의 범위겠죠. t의 범위도 전체 구간 반복되는 구간 2파이를 기준으로 똑같이 3분의 2파이의 구간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 그리고 최종적으로 x가 0인 경우는 나머지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3분의 2파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간 t에 대한 범위로 나눠야 되니까요. 아까 우리가 120 곱하기 파이 t에 해당하는 것이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될 때 시간, 또 6분의 5파이가 될 때 시간, 그 t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나눠서 길이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게 이 문제의 경우인데, 지금은 그냥 t를 간단하게 그냥 120파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2파이 구간, 파이 구간 이렇게 구간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모든 확률 변수의 확률 값들은 다 3분의 1이고요. 이제 비로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완전하게 정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랜덤하게 발생하는 현상과 그리고 그 랜덤하게 발생하는 현상의 어떤 특정한 값들 또는 현상을 특정한 어떤 실수값으로 대응시킨 확률 변수, 이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 확률 변수는 랜덤하게 발생하는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기본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1층부터 21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는 그 층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가 1층의 정찰 확률은 0.4이고 2층부터 21층까지 총 20개의 층에서 모두 같은 확률로 정지해 있다. 나머지 층은 이제 전부 확률이 똑같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t라 또 정의하고 이때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동일한 속도로 이동한다. 즉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럴 때 1층부터 21층에서 무작위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요 t의 제곱의 평균 익스펙테이션이 최소가 되도록 되는 층수를 구하시오. 이번 문제는 익스펙테이션 t가 최소가 되는 층수를 구하시오. 요게 이제 문제 2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번,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x가 1일 확률은 0.4라고 했으니까 2층부터 21층까지 나머지 20개 층에 대해서는 0.6의 확률을 균일하게 갖게 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즉 이제 100분의 3, 0.03이라는 확률이 이제 x가 2부터 또는 뭐 3이 되거나 이렇게 각각해서 21층이 될 확률, 이 균일한 확률을 우리가 먼저 구해놓고 이제 1번부터 문제의 의미를 따져서 풀어보기로 하죠. 자, 이번 문제의 핵심은 강의 10번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평균의 그리고 분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냐인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t라고 하는 확률 변수 t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에 해당하는 t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위치, 이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우리가 타려고 하는 위치는 마치 x를 예측하거나 추정,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실제 랜덤하게 위치하고 있는 x와 우리가 타려고 하는 위치를 마치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값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개 사이의 어떤 차이값, 이거에 뭔가 비례하는 형태가 바로
이 확률 변수 t가 되겠죠. 그러니까 1초가 되냐 2초가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t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해주는 어떤 x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 의미를 다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x와 그 다음에 x 햇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타려고 하는 위치 두 개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 x 햇을 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1층부터 21층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미니멈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무엇이냐 라고 했었냐면 제가 다룬 10번 강의에서 바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 즉 평균값 x 햇의 위치에서 우리가 타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실제로 나오는 확률 변수 x와 에스티메이션 한 값 x 햇과의 차이의 제곱, 그것을 이 스퀘어드 디퍼런스라고 했는데요. 그거의 민이 미니멈이 되게끔 해주는 해집합이 무엇이냐? 바로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런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의 관점이죠. 우리가 그걸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의 관점에서 얘기했고, 그때 최적의 해는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x 햇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갖고 풀게 되면 결국 1번 문제의 답은 이제 이 1층부터 21층까지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 되겠고요. 0.4의 확률로 1층의 위치, 그 다음에 0.03이라는 균일한 확률로 우리가 2층부터 21층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7.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타려고 하는 위치는 7.3층은 될 수 없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층, 즉 지금은 반올림을 해서 7이라는 정수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하면 바로 요 1번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의 스퀘어드 에러의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그거에 해당하는 해가 평균이다. 그 의미를 요 t라는 시간에 대한 변수의 의미로 변환해서 전환해서 우리가 풀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t라는 변수의 평균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자. 자, 앞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이 t라는 확률 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엘리베이터가 위치하는 것과 우리가 타려고 하는 위치, 이것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xpectation t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관계는 결과적으로 expectation의 x-x 햇이라는 앱솔런트 디퍼런스, 이제 스퀘어가 아니죠. 그거를 미니멈이 되게 해준다 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관점이고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해가 미니멈이 되게 해주는 x햇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평균이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 x의 미디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디언이라는 건 확률값이 0.5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0.5 확률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률값, 요 미디언 값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확률값 0.5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기준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찾으면 그러면 요 미디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결국 x라는 확률 변수의 미디언을 구하시오. 결국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한번 미디언을 구해보죠. 자, 1층, 2층, 3층 쭉 층마다 우리가 이제 나열을 순서대로 확률적으로 나열을 해서 0.5라는 확률값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요. 1층은 0.4에 있고요. 2층은 0.03이라는 확률이고 또 여기도 0.03 이런 식으로 계속 0.03씩 층이 하나씩 확률이 같습니다. 누적되는 확률의 관점에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0.49, 여긴 0.43,
여기는 0.46, 여기는 0.49, 그리고 0.5이네요. 따라서 이제 0.5라는 확률로 넘어가게 되는 그 바로 위치가 요 5라는 값입니다. 미디언을 구할 때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확률 변수 값을 대상으로 중간 위치, 그 나열된 0.5 확률 근처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평균처럼 뭐 이렇게 7.3층이라든가 그런 식의 소수점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값 자체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미디언에 해당하는 5층이 바로 정답이다. 미디언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약간 이 4에 해당하는 건 0.49고 5라는 값은 누적되는 확률이 0.5이니까 조금 약간 이제 의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한번 요 익스펙테이션 요걸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 이번에는 x 해설 5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층일 때는 0.4의 확률로 5층하고 1층의 차이는 4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값들은 다 0.03의 확률을 가지면서 5층과 2층은 3이 되고 그 다음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면서 쭉 21층까지 5층하고의 차이를 생각하면 최대 16층이 되겠고요. 이거 계산하면 5.3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약에 x햇을 4라고 놓고서 한번 똑같이 구해보죠. 아예 이렇게 x-x햇을 4라고 써서 확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0.4의 확률로 이번에는 3층만큼 차이가 나고 0.03 확률을 갖는 것들을 쭉 이제 2층부터니까요. 이 차이가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면서 21층까지 4층과 비교하면 17층의 차이가 납니다. 요 계산하면 5.88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더 또 작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미디언의 문제를 풀 때 약간 이제 혼동되면 한두 개 후보가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뭐 계산을 직접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확률적으로 쭉 나열하면서 0.5라는 확률 값이 전후로 넘어서게 되는 확률 변수 값, 그게 이런 랜덤 베리어블에서의 미디언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이런 형태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솔루션이 된다. 그런 것들을 예전 10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평균의 의미,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해집합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앱솔런트 디퍼런스의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확률 변수 값들의 미디언이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다음과 같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조건부 분산 x가 2 이내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 x라는 변수의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잠시 한번 이 PDF를 그려보면 이 PDF는 좌우가 대칭인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의 범위를 갖고 이 위치도 4가 되고요. 이런 형태를 갖는 게 바로 이 fx라는 PDF입니다.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아마도 이 함수의 평균값 expectation x는 0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범위는 전체 범위가 아니라 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해당하는 이 구간, 이 안에 해당하는 변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 분산을 구하자. 자, 조건부 분산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분산을 v라고 쓰고 이와 같은 거 쓰자면 결국 우리가 하는 방법은 x제곱의 평균이고요. 그 x제곱도 여전히 조건부 이런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x라는 녀석의 평균 그것을 이 조건 내에서 똑같이 구해서 이렇게 제곱한 것으로 우리가 조건부 분산을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의 유형의 가장 핵심은 조건부 PDF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조건부 PDF를 구하는 과정은 먼저 조건부 CDF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부 CDF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일단 한번 써보죠. x라는 변수가 있고 CDF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조건이 다음과 같죠. 이 조건부 CDF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x라는 변수로 미분하면 조건부 PDF가 나오고 조건부 PDF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의 값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CDF의 정의에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써보죠.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 조건부 CDF를 이제 확률식으로 써놨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모양을 이용해서 그대로 변환하면 이제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수문자 x 이하가 되거나 그리고 x 변수 자체가 2 이하인 경우에 교집합, 그리고 분모는 이렇게 이런 영역을 갖습니다. 자, 이 조건부 CDF로부터 우리가 PDF를 이제 구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CDF의 모양을 보면 x라는 변수의 위치가 저 조건의 변수 위치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라는 값의 이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그러면 서로 겹치는 이 교집합 부분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x까지가 x까지가 바로 이제 교집합이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2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전체 범위가 교집합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 컨디셔널 CDF의 모양을 해보면 1번의 경우에는 겹쳐지는 부분, 이 분자에 해당하는 교집합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분모에 해당하는 영역은 x가 2 이하일 확률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로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분모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고 이것도 결국에 교집합의 범위니까 분모 분자가 같은 확률값을 나타내니까 그냥 1이 되죠. 그러니까 상수값이네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는 0, 그 다음에 이거를 CDF로 정리했을 때 여기는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그냥 확률값으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입니다. 이제 이 형태를 우리가 미분하는 거죠. x로. 그러면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구간들은 전부 0이고 오로지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PDF를 구할 수 있는데, 분모는 이 조건이 들어갈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 f-는 어떤 상수값이니까 의미가 없이 0이 되고, fx라는 이 대문자 CDF만 소문자 CDF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컨디셔널 덴서티가 되고, 이 컨디셔널 덴서티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평균 또는 분산을 구해보죠. 먼저 평균을 한번 써보면 익스펙테이션의 조건부 평균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이제 컨디셔널 덴서티를 이용하게 되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고요. 그 컨디셔널 덴서티가 아까 원래의 덴서티에다가 x가 절대값 2 이하가 될 확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덴서티가 존재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생겼던 이 PDF의 모양을 다시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이 바로
확률 P, X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구해보면 우리 전체 면적 1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요 좌우가 4분의 1이고 요 안쪽은 4분의 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면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3분의 4가 이제 CDF에 PDF에 곱해지는 꼴이죠. 다만 이 현재 컨디셔널 덴서티라 하더라도 좌우 대칭인 구조에 3분의 4라는 요 상수값만 곱해져 있으니 결국 이건 해보나 마나 0이라는 값으로 쉽게 귀결되는 걸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분사는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날 거고요. 그것 또한 이렇게 컨디셔널 PDF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 다음에 x제곱에 대한 평균이고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4분의 3이니까 여기 3분의 4가 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요 fx에 해당하는 요 값이 그대로 요게 이제 x제곱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인데 x제곱에 대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것은 좌우 대칭인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x제곱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는 대칭이니까 2배를 해서 3분의 8에 x제곱에 뭐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나 플러스 방향이나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16분의 1x 더하기 4 오른쪽에 있는 요것을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하면 그냥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결과를 보니까 9분의 10이라고 나오고요. 이것은 x제곱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었지만 어쨌든 컨디셔널 민 자체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0이라고 값을 구했으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한 최종적인 요 베리언스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는 컨디셔널 민 또는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컨디셔널 덴서티를 구해야 되고요. 그 컨디셔널 덴서티를 또 구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널 CDF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뭐 확률 P가 얼마 이하이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덴서티를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이번 3번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예제들은 강의 11번에서 더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